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3차 의료기관인 상급병원 중에서 국가유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원주 연세 세브란스 기독병원을 다녀온 내용을 제가 몇 개의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실질적으로 3차 의료기관인 상급병원을 방문을 하고 제가 직접 진료했던 내용, 그리고 막상 진료가 끝나고 났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정확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제가 상급병원을 갔었을 때 제가 아시는 분 한 분을 같이 오시라고 해가지고 같은 날 그분은 오전에 정형외과를 진료를 하셨고 저는 오후에 신경외과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같이 만나서 접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제가 도와드렸고, 정형외과 진료 받을 때도 제가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정형외과에서는 진료를 하고 또 어떻게 국가보건장애진단서를 발급을 해주는지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같이 참여를 했는데, 3차 의료기관이 초진, 그러니까 처음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또 추가적으로 검사할 내용들이 있어서 검사를 하고 예약된 시간에 도착을 해서 진료를 했습니다. 진료를 하면서 이 정형외과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저랑 같이 간 유공자분을 진료를 하시고 왜 보험병원으로 가지를 않고 여기로 왔냐, 여기란 거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옆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수술한 지 오래되었고 지금 국가보훈부에서 새로운 국가보건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으면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해서 그 국가보건장애진단서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은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장애진단서를 써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이제 추가적으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된다.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는 나이가 75세 이전에 해야지 75세가 넘어가면 이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공관절 수술은 75세를 기준으로 하는 편이다 하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또한 이제 그렇게 알고 진료실 밖으로 나왔고, 진료실 밖에서 이 담당 간호사분들이 접수하고 수납을 하라 그래서 갔더니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 관절이 얼마만큼 꺾이는지 그 측정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진료실로 올라오라고. 그래서 우선 일단 접수를 하고 다시 올라가서 또 다른 진료실에서 무릎이 얼만큼 굽히는지 이제 그 굽히는 과정을 몇 가지 검사를 하고 이제 그러면 귀가해도 좋다고 해서 나왔는데, 이때 국가보건장애진단서를 바로 발부받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옆에서 봤었을 때 이분들도 국가보건장애진단서가 있다는 거는 아마 공문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발행을 해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국가보건장애진단서에서 이 무릎 관절과 관련해서 요구하는 그 사항들이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아마 처음에 그 내용을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가로 나중에 다시 올라와서 검사를 해달라 그러고, 또 이런 진단서는 간단하게 그냥 일반 진단서와 같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요구하는 국가보건장애진단서 발급 내용을 보면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규정대로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를 발부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였고, 또 그래서 이제 집으로 우편 발송을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기서 뭐 오랜 시간 기다릴 필요 없이 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 하니 우편 주소 정확하게 작성을 해 놓고 왔습니다. 끝나고 이분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셨고, 저 같은 경우는 오후에 다시 진료가 있어서 오후 신경외과를 방문을 했고, 똑같이 의사 선생님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 몸 상태가 이러이러해서 검사를 했고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를 발부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했더니만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처음 보자마자 장애 진단서를 끊어줄 수 있느냐? 최소한 계속 지켜보면서 6개월 정도가 지나야 장애보훈 진단서를 발부를 해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런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가 이 각각 상급 병원에 다 전달이 되었다 그래서 쉽게 그냥 끊어줄 줄 알았었는데, 물론 오전에 있었던 정형외과에서는 당연히 그 의사 선생님이 다른 특별한 얘기 없이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를 발부를 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경외과에서는 또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담당하셨던 분께서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정확한 얘기죠. 왜? 환자가 왔는데 이 환자가 어떻게 해서 이런 질병을 갖고 있고 이런 질병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과정을 계속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이 환자의 몸 상태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장애보훈 진단서를 발부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않고 국가보훈부에서 각 상급 종합병원에 가면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를 발부를 해준다 하길래 아무 생각 없이 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당연히 저 또한 오면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를 발부받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정형외과에서는 발부를 해 주었고 오후에 제 진료하는 진료과에서는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를 발부를 해 줄 수 없다. 최소한 6개월 정도 지켜본 후에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물론 그때 당시에는 조금 서운한 점도 있었습니다. 거기를 가려고 제가 많은 시간을 내서 또 왔고 휴가를 얻어서 입원까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그냥 기존에 있던 영상 CD 그런 내용을 보시면서 그렇게 특별하게 지금 위험한 상태는 아니다. 그렇다고 또 응급수술을 할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 그러면서 6개월 후에 다시 와라. 이제 하는 식으로 하면서 약을 6개월치 처방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약을 또 받아갖고 왔었는데, 이와 관련돼서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될지 좀 그렇지만 복걸복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를 또 한 번이라도 발부를 해 주셨던 의사 선생님들은 그런 내용을 알고 그냥 쉽게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런 내용이 뭔지 아니면 기존에 또 이런 내용을 발부를 해 주셨던 분은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그 규정에 맞게끔 해야 되는 그런 검사나 하는 내용이 복잡하다는 것을 또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쉽게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안 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같이 예를 들어 어떻게 한 번에 보고
몸 상태에 관해서 장애 진단서를 발부를 해주냐. 그래서 다음에 뭐 몇 번 더 보자.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3차 의료기관인 상급 병원을 가시려고 그러면 이런 내용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바로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마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이 초면에 이와 관련해서 진단서를 끊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 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몸 상태가 정말 그렇게 심각한지 또 많은 검사도 해보고 그 다음에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를 발부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 참고를 하셔가지고 꼭 한 번에 가서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를 발부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도 있다는 것 참고하시고, 제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어떤 제 구독자분이 얘기를 하셨길래 유튜브 댓글로 대화를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발급을 안 해주려고 그러길래 국가유공자 확인증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이렇게 국가유공자인데 이거는 특별한 장애 진단서가 아니라 내 몸 상태가 어떤지 거기에 대한 증명을 해달라,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서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를 발부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굳이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 한 번 더 가서 또 진료를 하고 내년에 다시 또 한 번 진료를 하면서 정확하게 이제 이 새로운,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다니고 있던 2차 기관에서는 오랜 기간 다녔기 때문에 그분은 제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알지만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담당 그 진료과 선생님은 저를 처음 봤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에게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를 끊어달라고 하는 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국가보험에서 새로 시행을 한다고 했고, 상급 종합병원을 가면 당연히 그냥 끊어줄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3차 의료기관인 상급병원을 이용을 하실 때는 처음 진료 시에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내용 참고하시고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국가유공자를 위한 3차 의료기관 상급병원 진료 후 알고 준비할 내용들에 대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